안녕하세요. 짭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인데요. 오늘은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이 사업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이나 사업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회사로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코스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 가족 중에서도 사업자를 찾기가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의 정보가 없으실 텐데 이 영상으로 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펴보면은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영리가 될 수도 있고 비영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급하는 사람, 판매를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게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판매점 이런 것들은 다 사업자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재화, 물건들을 공급을 하는 것이죠. 또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은 어떤 것을 그대로 공급하는 것도 되겠지만 1,000원의 재료, 500원의 재료 두 개를 넣고 또 여기 나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10,000원짜리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무려 얼마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8,500원 이라는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8,5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몇백 원의 재료들을 해서 8,000원에 한 끼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부가가치,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종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군대를 가면은 이제 2등병 자대 배치 받았을 때 2등병 첫 이렇게 자대 배치 받은 사람에게 노란 색깔 견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잘해주라 라고 이렇게 선임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네, 이런 것이 저는 간이과세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과세자가 있습니다. 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부가세를 일반 과세자가 조금 더 많이 낸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의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회사가 법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식회사 뭐뭐뭐 주식회사 이렇게 있으면은 법인 사업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 회사들은 대부분 법인 사업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개인 사업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아닌지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일반 과세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금이 좀 일반 과세자가 많다고 했는데 이 계산식을 보면은 왜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소매업은 10%더라고요. 그래서 10%에 또 10%를 곱하는 금액이 이제 과세 금액이 되겠지만 이제 일반 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없는 그냥 매출액의 10%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입 부분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이제 매입세액이 곱해지고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보다는 조금 낮은 거죠. 일반 과세는 전액이 공제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정말 부가세는 거의 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스토어를 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고려를 하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분들은 간이가세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스마트 스토어처럼 온라인 판매가 처음이신 분들, 그동안 직장만 다니셨다는 분들이라면은 처음에는 간이가세자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경험들을 쌓는 거죠. 1년, 2년, 그리고 매출이 많아질 때까지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뭐 일반 과세자를 하든 과세자를 법인 사업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량 구매나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일이 없는 분이라면 간이가세자가 더 좋습니다.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뭐 현금 영수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카드나 뭐 포인트나 이런 것들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봤자 카드 계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네이버에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나한테 세금 계산을 요청할 일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은 일반 과세자가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자를 해야 되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잦은 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업체에 물건을 꾸준히 공급해야 되는 분이라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런 분이라면은 이제 일반 과세자를 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추가로 도매 거래를 해서 소매 납품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반 과세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으로 가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제조업을 한다거나 부동산 매매업, 뭐 전문직, 그리고 현재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 포괄양수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관이 과세자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은 간이 과세자가 좋거든요. 매출이 많더라도 내는 비용이 조금이니까 이런 것들을 평생 할 수 없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도 2021년에 매출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8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쿠팡이나 또 다른 스토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더 있어서 8천만 원 이상이 되었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이가세자를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매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환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하나 꿀팁을 제가 드릴게요. 간이가세자도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가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뭐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무통장 입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안 돼 있지만 현금 영수증에서 사업자 증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문의 온 고객님한테 상품 링크를 따로 만들어 안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대량 구매 같은 경우는 먼저 연락이 와요. 혹시 저희가 뭐 학교인데 이렇게 구매가 가능할까요? 뭐 사업 지출, 뭐 세금 계산 발행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면서 동시에 가격 협상도 이루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짜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만 깎아달라, 금액에 맞춰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링크를 따로 만들어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제 제가 간이가세자라서 발행이 어렵지만 혹시 카드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계좌 간편 결제를 통해서 사업자 증빙을 한다면은 아마
세금 계산서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드 결제하면은 뭐 카드를 통해서 지출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저는 현재 법인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장점은 매출이 많다면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율인데요.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퍼센트가 거의 10%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3억 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 40%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겠죠. 5억 원이면은 이제 꿈의 숫자죠. 5억 원이면은 40% 였을 때 거의 2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 세율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2억 원 이하일 땐 10%, 200억 원 이하일 땐 20%. 그러니까 40%대 20% 하면 어떤 게 유리하겠죠? 네, 법인 세율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다면은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들은 대부분 법인인 이유가 매출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적은 법인 사업자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처리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과 다르게 법인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뭐 인건비도 되고 4대 보험료도 되고 식대, 통신비, 사업장 임차료, 뭐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교육비, 뭐 경조사비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렇게 쓰더라도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비용 처리가 넓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관에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만 넣으면은 그 사업들이 가능하거든요. 또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블로그도 병행해서 홍보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가능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투자도 법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법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인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단점은 없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인 사업자도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먼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필요 없이 영원이더라도 이제 사업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우선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또한 매달 세무기장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복식 회계, 복식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세무사님에게 나가는 비용을 비롯해서 뭐 사무실비,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금액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정 매출 이상이 될 경우에만 이제 법인 사업자를 하기를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본금, 뭐 예를 500, 1000, 2000 뭐 이런 식으로 자본금을 시작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내가 이체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자본금을 마음대로 빼게 되면은 이게 횡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횡령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체도 되겠지 라고는 생각으로 이렇게 빼게 되면은 네, 철컥철컥 수갑을 찰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설립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뭐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뭐 감사가 있어야 된다거나 주주 구성 뭐 이런 것들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그냥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법인 사업자에게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온라인 쇼핑몰, 뭐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은 어떤 사업자가 좋을까요? 라고 아직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동안 회사 생활만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라면은 간이가세자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에 사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내가 사업을 하지만 저는 기존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 거래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오프라인 가게에서 함께 팔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반 과세자를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네, 세금 계산서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매출이 지금 억대를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세율 때문에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이제 뭐 세무사님이나 아니면은 법무사님에게 맡기면은 설립도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이제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매출이 억대로 넘어가기까지 그 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시되 이제 이후에 어떤 것으로 넘어갈지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번에는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